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장품법 어떠셨어요? 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화장품 쪽 일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이해 수준이 아주 높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대비한 그 화장품법을 배우시면서 정말 고퀄리티의 그런 이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더 전문화된 전문가의 길로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목적 정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화장품법에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 이 부분에 대한 용어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화장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단답형 질문에 사용될 수 있는 문항들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포장, 2차 포장에 대한 부분 이거 용어를 적게끔 됐던 시험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외에도 뭐 표시나 이런 광고 아니면은 뭐 이런 판매업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용어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요. 오늘 시간에는 제2조 2항 업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법은 이제 세 가지 업이 있었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이 세 가지 업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업을 실제적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식약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사항에서 총리령으로 전하는 중요한 사항, 이것은 이제 규칙과 시행령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제조업 등록을 해놨는데 대표가 바뀌었어. 또는 주소지가 바뀌었어.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변경 신고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제조의 기본적인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시설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섞을 수 있는 호모 믹서, 그리고 크림 제형 같은 경우는 교반기라고 해서 이렇게 믹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종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는 이것도 예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효모 믹서 교반기 꼭 있어야 된다.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할 때 보통 화장품을 제조라는
형태를 보거나 또는 제조된 제품을 충진하거나 또는 보장한다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화장품 제조업을 신고했는데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당연히 시설 기준에 맞는 기계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나는 포장만 할 거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1차 포장, 제품과 바로 닿는, 제품의 내용물과 바로 접촉하는 1차 포장의 경우에는 난 포장만 할 거다 했을 경우에는 뭐가 없어도 된다?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제조 시설을 다 갖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차 포장만 하는 것도 제조업 등록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설의 일부가 없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히 여기서는 책임 판매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기준이 있겠죠. 네. 그래서 등록하려는 자는 총일용으로 전하는 화장품의 여기서 중요한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이걸 뭐라고 한다?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는 이런 시설 기준은 없지만 뭘 둬라?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주고 1차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두고 이거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 네. 아시겠죠? 자, 다음 제 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과 직무에 대해서는 어디 또 총리령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제3조 2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신고되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런 신고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총리령으로 정해지는 거 뭐였습니까? 시행규칙이었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기반한 내용들을 어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자체는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것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식약처에서 한다라는 거. 자, 제 3조 2항에 볼게요. 다시. 제 1항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는 자는 뭐라고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과 소분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맞춤형 화장품 업의 일종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업의 일종인데 이 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얘기하죠. 판매업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표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은 꼭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판매업을 하는 업자인데, 예, 내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없다 할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려고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 세 가지 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화장품 시행령과 화장품 시행 규칙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법 시행령을 보도록 할 건데요. 화장품법 시행령은 첫 번째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에 대한 위임대사항 뭐였죠? 필요사항 규정했었죠. 국민보건 향상과 뭐였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이 화장품업, 우리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업에 대한 영업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 이것을 제조업이라고 하겠죠. 또는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서 제조하는데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큰 업체들, 이런 업체 이외에도 서울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흔히 OEM, ODM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의 포장, 여기서 중요한 거 1차 포장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1차 포장만 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이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하는 곳에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화장품이 1차 포장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접촉된 제품을 받아서 이런 제품 받아서 단상자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자에 담는 것을 2차 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2차 포장만 또 다른 그 기업에다가 외주를 맡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외주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등록이죠.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포장의 경우에는 꼭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단순 포장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 제조업자라고 하는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계속 이제 헷갈리실 건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게 업은 우리가 흔히 영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의 형태. 그래서 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업자라고 얘기하죠. 업자. 영업을 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자가 고용을 하거나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화장품 제조 판매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은 뭐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자에게 위탁받아서 제조된, 이거는 그 제조업과 같은 문항, 가나는 같은 문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자,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업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을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을 하는 사람들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자. 자,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아래의 영업 행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 원료를 추가 혼합하여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물과 내용물과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추가 또는 혼합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여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하고, 이 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법을 계속 좀 길게 그리고 천천히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건데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면서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학습할 내용들에 대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처음에는 아직까지 많이 안 접해 보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계속 들으시면서 업과 그리고 업자의 차이, 이것도 또는 이제 뭐 제조 판매 관리사 또는 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등의 그 역할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꼭 이해하시는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화장품법 시행령을 지나서 시행 규칙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